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BMW F10 2014년식 16만 킬로 탄 차량이 입고됐어요. SCR 시스템이라고 혹시 아나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셔요. 요소수, 요소수는 알죠. 요소수 시스템, 대형 화물차, 그 다음에 유로 6에 적용된 디젤 차량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경유차가 활성화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시기가 딱 있어요. 이 기점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경유차가. 언제일까요? 2000년이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됐던 현대기아에서 대표적으로 D엔진이라고 그래요. 2000년 산타페 적용됐던 거, 그 다음에 트라제, 그 다음에 카니발. 그게 환경규제 유로3 버전의 엔진으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CRDI라고 하죠.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터 약자예요. 처음에 이제 직분사 터보 엔진으로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DPF가 없었어요. 연료 시스템이 고압으로 좀 바뀌고 출력하고 연비, 그 다음에 매연을 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로 갔냐면 유로4로 갔어요. 예를 들어 유로3 때는 100이라는 매연이 나왔으면 유로4 때는 야, 그때 절반으로 줄여. 이만큼 매연 나왔으면 유로4로 가면 절반을 줄여야 돼. 그럼 제작사는 뭐예요? 출력은 올려야 되는데 연비도 올려야 되고, 근데 매연을 줄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DPF 달아봐. 디젤 미리차 필터 시스템, PM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검은 그을음이 막 머플러로 막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DPF를 만들었죠. 그게 유로4예요. 근데 유로4에 적용된 차량 중에 DPF를 안 단 차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였냐면 인젝터 제어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솔레노이드 밸브 타입 혹은 IQA 인젝터라는 거에서 피에조 타입의 인젝터를 바꿨거든요. 좀 더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가 돼요, 인젝터가. 그러니까 매연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걸 적용했던 차량이 있어요. 그것도 깊어지니까 그건 빼주고. 그래서 유로4에는 대부분 IQA 인젝터나 솔레노이드 밸브 타입의 인젝터에서 DPF를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유로4에서는. 그러면 유로5가 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더 줄이지 않을까요? 더 줄여야 될 거 아니. 더 줄여. 그 반에서 반을 줄였는데 여기서 또 반을 줄이래. 신차 출시하면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야 좋은 되잖아요. 성능을 내야 되고 또 좋은 연비를 내야 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먹던 거 절반으로 줄이고 몸무게 유지하면서 체력도 유지해야 되고 힘도 써야 돼. 일 강도도 똑같아야 돼. 근데 야, 그거 먹는 거 절반으로, 막 전기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게 아니지만 내연기관을 더러운 엔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로6에서 뭐 했어요? SCR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유로5에서도 SCR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유로6가 현 시점이잖아요. 네, 고장난 거를 하면서 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엄청나게 많은 제작사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 끝까지 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시장이 어때요? 다 전기차야?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늘은 유로6에 적용됐던 SCR이라는 것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내연기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듣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보면 SCR, 선택형 촉매 감소에는 정량 공급 라인, 히터, 트리거링, 케이블 단선돼 있죠. 네. 요소수 라인에 열선이 들어가는데 그게 히팅 라인에 단선이 이제 인지되어 있고, 엔진 컴퓨터에는 SCR 시스템 효율이 너무 낮음, AD블루, 품질 불량이 감지됨. AD블루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 만든 거를 애드블루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요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 불량이 감지됐대요. 그럼 요소수를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되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네. 오늘 그 부분 좀 소개해드릴 거고, 정량 공급 라인, 히터, 트리거링, 단선. 왜 거기 호스에 열선이 들어가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드려 볼 거예요. 정비사가 봐도 좋고요, 일반 소비자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이제 터보 후단에서 내려오는 DPF, PM을 포집하는 장치예요. 그것을 모아놨다가 600도로 가열 후에 재로 태워내는 거거든요, 그 재를. 그 다음에 달린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가면은 이게 SCR 필터고 머플러의 라인이에요. 보통 이제 촉매라고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럼 뭘 줄이냐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PM을 줄이기 위해서 촉매라는 게 들어가요. DPF는 매연을 포집하는 장치고, SCR은 선택적 환원 촉매라고 해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촉매라는 거예요. 우리 엔진이 빨아 당기면 뭐가 있어요? 산소하고 질소를 당기죠. 타 나가면서 산소는 쓰고 질소가 남죠. 질소가 연소에 노출되면서 뭐가 되냐면 질소 산화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대기 오염의 주범이에요.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했냐면 EGR 밸브 만들었잖아요. EGR 밸브 시스템은 연소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될 때 배기가스 일부를 리턴시켜서 흡입구로 돌리거든요. 배기가스를 한번 더 태운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배기가스를 한 번 더 태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산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엔진에 들어가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100cc예요. 그럼 타고 나가는 거 배기가스를 들어서 늘리면 공기량을 줄일 수 있죠. 공기량을 줄임으로써 뭘 하냐면 연소 효율을 떨어뜨리면 온도가 하강해요. 연료가 막 잘 때 불이 막 온도가 올라가다가 연료가 안 타게끔 방해하면 연소 효율이 떨어져서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게끔 EGR 밸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질소 산화물을 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산소를 호흡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없애줘야 된다고. 너무 산으로 간다. 아무튼 SCR 시스템에는 필터가 있고 또 앞단에 요소수를 분사해주는 인젝터가 있어요. 머플러 안에다가 요소수를 뿌리는 거예요. 250도 이상 가열됐을 때 머플러가. 그러면 뿌려준 요소수는 SCR을 거쳐서 여기 필터에 축적시키거든요. 암모니아화가 돼서 필터에 적시고 거기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바꾼다.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네. 이 시스템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의도한 대로 안 되는 의도한 거잖아요. 대로 안 되잖아요. 시동을 못 걸게. 어떤 차종에선 걸리고 어떤 차종에서는 일단 시동을 못 걸게 해요. 대기 오염이. 네, 대기오염 될 것 같으니까 너 시동 걸지 마, 운행하면 안 돼. 또는 출력 제한을 걸어요. 제작사에서는 대기 보존법상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소수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서 필요시 따라 5바에서 약 8바의 압력으로 요소수 라인을 통해서 저 앞단에 머플러에 장착된 정량 공급 모듈이라고 그래요. 인젝터를. 그 모듈까지 요소수를 밀어요. 그러면 제어하면서 제가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AD 품질 저하가 왜 생겼지? 중간에 뭐가 있냐면 SCR 전단 온도 센서와 후단에는 NOx 센서, 질소 산화물을 검출하는 센서가 있어요. 질소 산화물을 잘 줄이고 있는지 못 줄이고 있는지 전단과 후단 센서를 통해서 감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단에 NOx가 나왔어. 근데 필터를 통과하고 났더니 NOx가 안 줄어. 질소 산화물이 안 줄어. 더 뿌려봐. 안 줄어. 그러면 뭐예요? AD 블루 품질 저하라고 띄우는 거고. 거기다가 맹물을 갖다가 집어넣는지 라인이 막혔는지 공급이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품질 저하로 판명해 준 거라고. 그 품질 저하라는 게 요소수의 품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안 네, 되니까. NOx가 줄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질소산화물이 줄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량 공급 모듈 인젝터 요거 문제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탱크 안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싹 다 뜯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제 요소수 분사 장치거든요. BMW에서는 정량 공급 모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식된 것 같아요, 꼭. 요소수라는 게 고온으로 된 곳에 분사를 하는 거죠. 이게 온도가 좀 떨어질 때 물만 증발이 되고 암모니아 가스처럼 되지 않을 때가 이렇게 돼요. DPF 강제 재생 구간이 아닐 것, 그리고 머플러 온도가 250도에서 400도 무렵에 있을 것. 정밀 제어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예요. 암모니아 화학작용이 안 됐고 석회질처럼 굳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막힐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네, 인젝터가 막히죠 일단. 여름철에는 온도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건데 겨울에 어떻게 나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요 더 딱딱하게 굳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장 코드가 보면은 이 호스가 열선이 내장돼 있어요. 이 열선이 끊어져 있다고 경고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를 가르려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장착돼. 요게 망가진 거예요. 요거 이 호스. 이 탱크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끼면 요소수 공급이 또 원활하지 않거든요. 요소수 품질 저하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탱크까지 같이 갈아드릴 거예요. 인젝터만 갈면 되지 않겠느냐. 인젝터가 망가지면 정량 공급 모듈 이상으로 띄워줘요.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을 가를 거예요. 오우. 이게 보면 요소수 펌프에서 머플러 앞단으로 가는 요소수 공급 라인이거든요. 히팅선 있잖아요. 네. 얘가 불량인 거예요. 고장난 거죠. 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에 찌꺼기도 많이 찰 뿐더러 얼어요. 겨울에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전기장판 열선 나가듯이 잘 나가요. 탱크를 한번 내려봅시다. 요소수 한가득 있어 지금. 경보등이 들어오니까 가득 넣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라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라도 일단 해보셨어요. 그 상용차 같은 경우는 한 10,000km 내에 펌프 필터를 갈아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게 완전 밀폐형이다 보니까 내부 필터 교환 자체가 안 돼요. 뭐 어디 뚜껑이 없어요, 보시면. 남은 요소수 폐기 방법. 물의 10배 희석해서 토양이나 하수관에 폐기해야 합니다. 원액을 토양에 배출하면 식물이 죽는데요. 식물이 죽는답니다.
이 요소 결정체는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돼. 빼면 어때요? 그런. 안에 찌꺼기 많이 보이죠? 뜨거운 물 한 방이면 끝나요. 엔진 냉각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요. 뜨거워진 냉각수로 요소수가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수 라인도 있다고요. 따로 라인을 따놓은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쌓이죠. 나오죠, 지금. 네. 공급 모듈은 상태가 양호. 지금 보면은 붓다가 튄 건데 이렇게 하얗게 결정체 남죠. 분해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열접합으로 해놨어요. 모터에 이 작은 구멍이 있죠. 네. 여기로 요소수를 송출하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에 탱크 내 격벽에 이런 입자들이 쌓이다가 헛물어져서 이 작은 관로를 막거나 펌프 수명이 떨어져도 에드블루 품질 저하라는 고장 문구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펌프 자체를 못 하잖아요. 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펌프 교환하고, 그다음에 인젝터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장비가 있다면 저희처럼 분무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쓸 수 있다 없다 판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머플러에 SCR 필터 있잖아요. 얘도 잘라서 클리닝 업체에 보내서 클리닝을 해갖고 장착하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DPF랑 아주 흡사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검은색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깨진 건지 내시경으로 좀 근접 촬영 좀 먼저 해볼게요. 그렇네요. 검은색 막 줄이 여러 개 가 있네요. 네, 이게 매연 입자인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담체가 깨지는 않았는데 또 녹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연 입자가 뿜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클리닝해서 클리닝은 이제 외주로 보내는 거죠. 업체로 보낼 거예요. 또 전문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또 이용하는 것도, 서로 돕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하얀색 잿가루 봤죠? 네. 막 폭폭하는데 막 잿가루 많이 나오죠. 찌꺼기들. 네. 네, SCR에 많이 걸려 있었나 봐요. 와, 딱 길다, 그렇죠? 벤츠 정품인데 국내에 생산하나 봐요. 그렇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있네요. 네.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경유주입 라인하고 이걸 헷갈리셔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료 시스템 초토화됩니다, 진짜. 연료랑 요소수랑 섞이면은 물이잖아요. 안에 결정체 막 생기고 라인 다 바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소수를 뭐 대체할 만한 게 있나요, 혹시? 냉각수 같은 거는 그냥 물만 넣어도 일단은 당장은 무방하잖아요. 그냥 뭐 주유소에 많이 팔잖아요. 많은 양이 막 순식간에 소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고등 들어오면 그때 주입하시면 돼요. 고장 코드는 지워진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어댑테이션 리셋을 같이 해줘야 돼요. 탱크 시스템 초기화를 시켜주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서울시 자체에 이제 5등급 차량은 못 들어가죠. DPF 미장제 차량은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즘 나온 가솔린 모델, 그 다음 디젤 모델, 지금 23년도까지 나왔던 차들도 있잖아요. 네. 걔들이 3등급 모델이에요. 2050년에 3등급 차량은 서울시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메이커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다 이런 시스템들이. 디젤 차량을 보신다면은 휘발유 차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디젤 차가 저렴할 수 없는 이유예요. 또 어렵잖아요, 또.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이해하고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비하시는 분들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말고도 디젤 쪽으로 이제 정말 장인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 받으셔서 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또 이상한 차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